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이정임입니다. 저는 오늘 자원순환시설의 주민 갈등과 거버넌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최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라든가 재활용 방안 다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다양한 님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역 주민, 기업, 행정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원순환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 거버넌스 개념이나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자원순환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 정비,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인프라의 확충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자원순환 거버넌스 사례 분석이라든가 관련 인식 분석을 통해서 자원순환 거버넌스 활성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님비는 예로부터 발생을 했는데 1988년부터 2003년까지 국고보조 사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님비 사례는 약 103건인데 대부분이 예정지역 주민 반대 민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도 민원을 살펴보면은 전체 생활환경 민원 중에 폐기물 민원이 한 41%로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 대부분이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과 관련되는 민원입니다. 따라서 갈등도 예전에는 시설 중심의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불법 투기, 폐기물 분리배출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 거버넌스 관련 법 제도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폐축법입니다. 폐축법은 주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라든가 주민 지원 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주로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정된 자원순환 기본법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 폐촉법의 주요 내용은 주로 입지의 선정 및 변경이라든가 후보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 편의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다양한 법하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서는 도민과 민간 환경단체의 자발적 참여 촉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경기도 자원순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문화조성 사업 등의 사업,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 그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허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관련 거버넌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자원순환 거버넌스인데요. 경기도는 2018년 현재 화성, 광명, 이천 등 약 8개의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서 지자체 간, 지역 주민 간 거버넌스를 주민협의체와 같은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협의체에서는 민간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과 자원순환 거버넌스인데요. 경기도는 2012년부터 자원순환 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7년간 총 11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79개 마을 1726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공동체 지원 사업의 대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자와 자원순환 거버넌스입니다. 경기도는 기업 코칭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고요. 주로 폐기물 처리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경기도에는 약 31개의 사회적 기업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 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입니다. 그래서 이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자원순환 거버넌스 국내 사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입니다.
이천 동부 소각장은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의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주민 사업비를 100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력을 이용한 개별 난방 사업과 화훼단지 조성에 투입을 했고, 함께 구축된 이천 스포츠 센터는 일 평균 2,00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최근 들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시설 설치할 때 시설 공모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 공모와 주민 지원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 100억 원의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을 했고,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최대 50억 원의 소각시설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무안건 시설 같은 경우에도 총 지원금 100억 원을 지원을 해서 어, 추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폐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이 주민 편의시설 설치 확대라든가 주민지원기금 조성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남 복합처리시설인데요. 하남 복합처리시설은 지금 굉장히 유명이 돼서 외국에서도 많이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미사지구 쓰레기 처리 문제랑 관련해서 주민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의 토론회를 20여 회 개최를 하고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환경 기초시설을 모두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에 전망대랑 체육관을 설치해서 주민 협의를 이끌어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실증 단지인데 LH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거단지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퇴비를 이용해서 공동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로 인해서 이웃 간 소통의 수단으로 커뮤니티의 역할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입니다. 주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핵심이 자원관리사입니다. 이런 자원관리사를 배치를 해서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는 관리인 수집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관리사를 환경부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일자리 창출과 재활용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사례 중 타이베이 소각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타이베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트럭, 오염수의 유출로 소각장임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법적 소송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공원화 작업을 진행하고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감시 감독 및 주민의 개별 조항이 문제 해결까지 약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현재는 주민참여위원회와 4개의 실무반을 형성해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뉴욕시 적환장 사업입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도 적환장 재개발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환장 설치가 기정사실화된 이후에 적환장 반대 활동을 한 연대 모임은 적환장 건설 현장 모니터링이라든가 주민 민원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정 소송은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광저우 소각장입니다. 광저우 소각장은 2011년에 후보지를 5곳을 제안해서 여론조사랑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를 10일간 개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주민 반대를 이러한 주민 의견 수렴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엔나 소각장입니다. 비엔나 소각장은 지금 굉장히 유명하지만, 비엔나 소각장이 건설될 당시에는 인비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년 이상 동안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데요.
설득한 그 내용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 시설을 도입하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에너지를 시민에게 공급하고 건축 설계를 작가에게 맡겨서 예술작품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각장 설치비보다 디자인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지금은 비엔나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주요 관광지로 부상하였다고 합니다. 자원순환 거버넌스 관련해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인식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 담당자에게도 인식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 역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31%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협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은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은 필요하다고는 느꼈습니다. 43.5%가. 그런데 주로 재활용 시설이나 폐기물 선별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소각 시설이나 매립 시설은 낮은 응답률을 보여서 재활용 중심의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대기 오염 물질 등 환경 유해성 부분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물질의 측정 및 공개, 그리고 주기적인 주변 사후 환경조사랑 건강조사를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만약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협의체가 생긴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도 참여 의향이 있다가 29%로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로 활동은 환경오염 방지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환경과 관련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주민 건강 영양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협의체가 있는 경우에는 38%가 필요하다, 없는 경우에는 48%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여서 건강 영양 평가를 시행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온라인 모바일 통해서 지역 쓰레기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그런 설명들과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경기도를 중심으로 보면 경기도는 자원순환 기본조례라든가 경기도 자원순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해서 여러 가지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했고 특히 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조성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지자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자원순환 협의회를 통해서 광역과 기초 또한 민간과 행정 사업체와 주민 간의 그런 다양한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 경우에는 자원순환 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자원순환 마을 간 정보를 교류하고 노하우 공유, 컨설팅 등을 위한 경기도 단위 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별도 조직으로 독립을 해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사례와 인식조사를 살펴봤는데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역 및 기초지자체 자원순환 거버넌스 플랫폼을 좀 구축하고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효당조사를 한다거나 주민협의체 활동조사, 그 다음에 자원순환 거버넌스로서 확정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라든가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타 지자체로 확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멀리서라도. 예, 좀 색다른 포맷이긴 한데 그래도 뭐 충분히 학습은 할 수 있네요. 경기도의 폐기물 가문원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발표로 이번 사례는 참 실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의 SRF 추진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전 내포 그린 에너지 이건탁 대표님께서 좀 실질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